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 국면은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거취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자칫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돈 안경환 교수 영입을 둘러싼 이른바 문재인 책임론이 논란이 됐지만 사실관계는 확인이 대부분 됐습니다. 뉴스K 취재진이 만난 문 의원 측근은 문 의원이 공동위원장 영입에는 동의했고 사전에 만나기도 했지만 당내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자, 원내대표 사퇴 요구에 탈당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인데요. 그래도 사퇴 요구는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모여서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한 15명의 의원에서 3명이 늘어난 민주연합 의원 18명은 오늘 오전에도 긴급 의원 모임이란 이름으로 박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유승희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는 삼선 의원, 중진 의원, 원로 모임, 초선 의원 등에서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과 별도로 어제 각각 모임을 가졌던 삼선 의원 6명과 김근택의 민평련 소속 8명은 오늘 박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로 한 어제의 결정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혜영, 문희상, 정세균, 박지원 등 중진 의원 12명은 오늘 오전 대책회의를 열어 박영선 원내대표의 의사표시를 보고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얘기하는 데에는 민주연합 거의 모든 의원들과 그룹들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원내대표 사퇴 요구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네, 자택에 없다는 정도만 확인되고 있고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범계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오늘 중으로 조정식 사무총장,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 박 원내대표를 만나 거취에 관한 생각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당직자와 원내대표단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어떤 경우에도 탈당은 있을 수 없고 만약 박 원내대표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적극 만료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의 탈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탈당까지 언급한 마당이라서 원내대표 자리를 내놓는 일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돈 교수 영입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의 역할에 대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문재인 의원이 동의를 하긴 했지만 당내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입장이더군요. 네, 국민TV 취재 결과 문재인 의원은 이상돈, 안경환 두 교수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의원 측근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문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상돈, 안경환 공동위원장 안에 대해 혁신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방향이었다고 말해 본인은 동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문 의원 측은 그 동의는 개파의 대표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의원 입장에서 한 동의였으며 동시에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당내 설득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설득 과정이 부족해 애초 계획이 무산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문 의원은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박 원내대표와 이상돈 교수가 만나는 자리에 문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 소식 좀 알아보죠.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네, 새누리당은 민주연합 내부 사정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논의가 불가능해졌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협상 파트너가 없어져 버렸다며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데 민주연합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조혜진, 김영우 의원 등 초재선 의원 8명이 아침 소리란 모임을 출범시킨 후 정의화 의장을 찾아 법사위를 통과한 90여 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당선된 정미경, 김용남 의원 등 11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압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의원총회 후에는 본회의장에 단체로 입장해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아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새누리당과 비정상 상태에 책임을 져야 할 민주연합이란 틀로 대국민 홍보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대합화 움직임이 좀 더 구체화되는 모양이에요. 오늘 모임이 있었다는데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네, 당내 중도파로 분류되는 정병국, 김세연, 황영철 의원 등 15명이 오늘 오전 개혁 노선을 지향하는 중도파 의원들의 모임을 열고 당 내부에 있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모임을 주도한 김세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법 처리에서 답보 상태가 계속되면서 어떤 희생양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지만 이것이 어떤 모함이나 음해 수준에 이르면 안 된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헌 논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제소 논의 자체가 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해머, 쇠사슬, 소화기, 공중부양, 부러진 팔과 이빨 등 유혈이 낭자했던 상황을 떠올려야 한다며 야만 상태의 폭력 국회를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총우 국회 선진화법의 존속을 얘기하는 의원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의 말은 중도파의 입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어떤 계획인 겁니까? 네, 정의화 의장은 오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과의 면담에서 오는 19일 대정부 질문부터 국회의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이사 일정을 진행시킬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운영위에 공문을 보내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 19일부터는 대정부 질문, 26일 본회의 등으로 이어지는 일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야당의 혼란 때문에 대표 연설은 못해도 19일 대정부 질문 이후 일정은 진행시키겠다는 뜻을 오늘 밝혔습니다. 또한 정 의장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90여 개 법안을 먼저 처리해달라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는 일단 거부하면서도 국회가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 채 5개월이 지나 한계에 다다랐다며 26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정 의장이 오늘 열려고 했던 국회의장단, 여야 지도부 연석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정 의장은 내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 결과를 보고 정기국회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만약 운영위에서도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의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이른바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더군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7월 전당대회 때부터 혁신을 강조했지만 당대표 취임 후 2달 동안 별다른 혁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김무성 대표가 외부 인사 영입에 실패한 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당내 인사를 발탁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김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경쟁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끌어안는 등 통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포석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김문수 전 지사의 2차례 도지사 경험과 삼선 국회의원 경험, 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성실함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15명 내외로 구성될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당 개혁 작업을 위한 로드맵 등을 만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